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차 다 치시고, 결과 나오셨으니까 한 분씩 또 카카오톡 같은 게 오시더라고요. 1차 치시느라 고생 많았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1차가. 그래서 다들 점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끔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약간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1차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셨겠죠. 저는 예전에 시험 칠 때 1차 평균 점수가 65점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1차 몇 번 봤는데 65에서 67, 합격하는 해에는 67점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도 동차 하시는 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1차 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차 다 친 상황에서 말하긴 그런데, 저는 관세법하고 관세법 90, 그 다음에, 무역영어는 예전에는 되게 쉬운 과목이었는데, 요즘은 좀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과목이 돼버려서, 무역영어 한 60 정도? 그리고 내국 소비세가 1차의 키는 이제 여기 관세법이랑 무역영어는 다 아마 요 정도 90 아니고 한 80에서 60 요 정도인데 내국 소비세는 진짜 이 1차 네 과목 중에 유독 좀 쉬워요. 그래서 내국 소비세는 무조건 한 80은 나와야 되고 그리고 회계는 이게 60점 위로 올라가시면 너무 저는 과하게 투자한 것 같아요. 회계는 한 45에서 55 정도 이게 너무 아슬아슬하죠. 50에서 55 정도 나오시게 그러면은 60 훨씬 넘어가죠. 요렇게 좀 전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1차는 아무튼 고생하셨고 저희 2차 이제 두 번째 이제 2회독차 범인데 이제는 4분의 1 범위죠. 그래서 조금 공부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1차 치시고 오셔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제 모의고사는 다 이제 기초 튼튼 모의고사, 기초라기보다 그냥 주랑 호, 요 두 개로 치는 모의고사니까 많이 좀 따라오시기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오전에 강의하니까 목이 잠겼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보다 1차 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1차 치시고 오셔서, 공부하시는 법은 HS는 무조건 4시간은 투자하셔야 돼요. 하루에 공부 시간이 한 번씩 이제 학생분들하고 얘기하면은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하루에 8시간 안 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8시간. 근데 이거는 진짜 최소 공부 시간이고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그래서 적어도 오전 9시에 앉으셔서 적어도 10시까지 요거는 진짜 최소한으로 요 정도는 그리고 또 주말에 하루는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리고 하루는 더 있잖아요. 그날 또 쉬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관세사 2차 준비하면서 주말에 하루 쉬시는 분들은 되게 합격에 지금 당장 쳐도 합격할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합격을 장담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도 쉬시면 안 되고 무조건 일주일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주말도 하시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모의고사 다 치시고 저녁에 요 정도 좀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는 이제 저도 모의고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면은 저녁 먹고 나면 7시잖아요. 그때 조금 쉬시던가 아니면 산책 좀 하시던가 하고 아무튼 주말에 이틀 중에 하루 쉬시는 분들은 저는 되게 자신감 있으신 분들이다. 물론 쉬는 사람 많았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쉬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당장 내일 시험 쳐도 무조건 합격 장담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참고로. 자, 일단 문제 1번. 이번 주는 이제 1, 4부랑 그리고 13부, 5부, 그리고 15부 요 정도인데 범위가 제가 책이 좀 널뛰거든요. 범위가. 근데 1, 4부하고 5부부터 10부 요렇게 공부하면은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렇게 합시다. 자, 오늘 좀 살짝 주랑 호 위주로 해서 좀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범용성 부분품과 15부 이런저런 사항들인데 범용성 부분품은 기출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왔다고 또 제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관세사 모의고사는 그 매해 시험이 독립변수예요. 독립변수. 작년에 나와도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과목은 좀 뭐, 작년에 나왔으면 좀 중복되게 2년 연속 출제 안 하는 뭐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HS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냥 뭐, 작년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무조건 새로 하는 그 출제를 하니까 요거 좀 참고로 해주시고. 자, 범용성 분품 정의인데, 여기서 좀 뭐 내용은 다들 문제가 없으시죠? 범용성 부품은 나사나 못이나 아니면 스프링이나 뭐 기계류 안에 들어가는 이 기계에도 들어가고 저 기계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용성이죠. 반대되는 말은 전용되거나 뭐 전용되는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730, 12, 15, 17, 18 여기 뭐 선이나 볼트, 너트 이런 애들이고, 그리고 여기 스프링이랑 830, 1, 2, 80, 그다음에 6, 틀과 거울 요 정도인데, 여기서 좀 조심하실 거는 이 호의 용어 7307하고 뭐 83, 83료의 호의 용어 나오는 부분은 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호의 용어를 통해서 이 물건 모양에 대해서 예시를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73류 철강제 범용성 부품은 철강인가? 철강이랑 전혀 상관없다기보다 철강 포함해서 막 구리, 동, 니켈 다 범용성 부품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다 대고 이 숫자를 적지 않고 그냥 뭐 볼트, 너트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규정에다가. 그래서 그냥 예시로 그냥 하나 딱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여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74류가도 얘네들 어딘가 분류되겠죠? 동으로 만든 그리고 뭐 니켈로 만든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리고 여기도 다합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범용성 부품 할 때 철강 뭐 재질은 이 비금속 안에서 상관없고 여기다 추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그러면서 17부 뒤쪽으로 계속 등장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로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아까 그 규정을 외우시는 건 당연하고 이 호 용어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여기 뭐 730, 7, 12, 15 여기 외우실 때 뭐 관 연결구류 아니면 연선 이거 하나만 보시면은 나중에 기출문제나 응용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거 얘네들이 다 범용성 부품 73류 안에서도 특히 이 범용성 부품 호호 용어는 기재하실 때는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실 때는 좀 다 보셔야 돼요. 여기 7307 못 압정 이런 것들하고 스크루 볼트 너트 여기도 마찬가지고 83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범용성 부품은 규정을 적으시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이 호의 용어 범용성 부품 규정 안에 들어가는 그 호의 용어 그 걔네도 눈으로 좀 잘 봐두시는 거 중요하다.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철 스피그라이전 페로올러인데 페로올러이는 지금 합금철이라는 말로 바뀌었죠. 근데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문이니까 어느 단어를 사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페로올러이, 합금철 둘 다 같은 거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여기는 규정만 그냥 나열하는 거니까 특이점은 없는데 예전에 이제 합금철은 한번 나왔죠. 모합금 하고 합금철하고 적고 비교하시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 합금철만 조금 특징이 있죠. 위에는 합금철만 그 함유 중량에 따라서 분류하지 아니하죠. 저희 그 합금 분류에 있어서 모합금이랑 합금철은 중량 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합금철 규정에 맞으면은 합금철로 본다. 철 합금으로 본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참고로 있고 사실 뭐 응용 문제 낼 일은 없어서 규정만 잘 적으시면은 무조건 만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인데, 강은 크게 보면 관설표에서 강이랑 스테인리스 강, 기타 끈강 요거 세 개로 나뉘죠. 그래서 강은 뭐 실용상 단조에 적합하고 단조 뭐 두드려서 만드는 거 적합한 철제로서 탄소 2% 이하고 7203호 철제 제외하고 크로뮴 강은 탄소 2% 초과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써주시고 스테인리스 강도 탄소 함유량이 뭐 저거 그다음에 크로뮴 함유량이 10.5 초과하는 거. 이상인 거. 그리고 기타 합금강, 여기는 이제 강이랑 스테인리스 강, 기타 합금강은 셋 다 그냥 뭐 한 개 규정이라고 하시고 외우는 건데, 요 밑에 요 부분 있죠. 요 함유량 부분. 여기 외우시면 좋은데,
여기 저도 수험생 때 이것까지는 안 외웠어요. 이것까지는 안 외우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요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면 좋겠냐면 알루미늄 풍소 여기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거 몇 가지 나열하고 이 규정에 있는 거 함유량을 기준을 뭐 충족하는 거 요 정도로 좀 짧게 적으실 수는 있겠어요. 당연히 점수는 손해가 나겠지만 그 정도로 좀 여긴 마무리하시면 왜냐하면 15부에는 이렇게 함유량 나열하는 게 많아요. 많은데 이게 다 외우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거 외우라는 거는 제 생각에 좀 비현실적이라서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얘가 어쨌든 중요한 이슈인 강에 묶여있는 애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강 만드는 거, 제강 공정은 강을 만드는 공정이죠. 요거 해설서에 있는 건데 요거 적으시라고 출제한 건 아니고 그냥 보시라고 출제한 거예요. 요거 제가 이렇게 냈는데 요걸 너무 잘 적으신다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그 이상한 생각으로 채점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걸 왜 다 적는 거지? 제가 문제 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적으심 다른 주규정 호 용어 다 완벽하게 적고 요것도 근데 완벽하게 적었다. 그래도 이상하죠. 외국한 거래법은 뭐 완전하게 다 외우시고 이걸 적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암기해서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는데 그 해설서에도 이제 일반인이 딱 봐서 그래도 조금 이해할 만한 해설서 내용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문제로 출제 가능한 거고 나머지는 아닌데 이건 그 가능한 전자인 거예요. 제강 공정에는 두 가지 주요 공정 그리고 용융 선철 뭐 전로나 여기 하는 압축 공기식 공정 중요한 거 압축 공기식 공정과 그 다음에 여기 노상 공정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이런 것. 여기 압축 공기식 공정은 외부 여론이 필요 없고 그리고 평로법 아까 노상공정 이런 거는 어디 갔냐 외부 여론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해서 써긴 한데 한 문제 나오면 세 줄 적을 수 있겠죠. 그 이상은 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차이는 외부 여론 종류는 압축 공기식 공정과 평로법이 있고 차이는 외부 여론이 필요 없고 필요하고 이 정도면은 그냥 한번 싹 보고 좀 그 봐둘만 하죠. 얘는 강 관련된 해설서에서 중요라기보다 뭐 출제가 그나마 가능한 부분인데 그냥 잊어버리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곡물인데 1사부에서 생각보다 이제 1사부가 저희가 그 전체 주규정이나 호용어 양에 비해서는 출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크게 보면은 이제 1사부 안에서 크게 보면은 큰 파트로 나온 거는 이제 육류랑 그리고 채소, 과일, 곡물 요 정도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1회차 때는 육류 좀 많이 냈고 요번에는 이제 곡물 쪽 이것도 저번에 냈죠. 그래서 요거 4개 이슈만 하면은 뭐 크게 막 이렇게 날아갈 거고 근데 1, 4부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거의 만점 가까이 터셔야 돼요.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 해설서도 낼 게 없어요. 1, 4부는 해설서도 막 크게 막 출제할 게 없어요. 주규정 호 용어 근데 1, 4부는 그 뒤쪽에 5부부터 21부에 비해서 호의 용어가 중요성이 좀 많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특히 아까 여기 4개 육이랑 그리고 채소, 과일, 곡물 이쪽은 호 용어 가 좀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서 좀 중요하냐면 그 공업 제품에 있어서는 그 가공도에 대해서 물론 이제 호 용어에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막 부각되진 않아요. 근데 1사부에서는 이 주규정으로 빠졌어야 될 가공도가 호의 용어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류 같은 거 보시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할 때 안에다가 신선, 냉장, 냉동, 뭐 건조, 염장, 훈제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중요도가 많고 그동안 이제 기출 문제를 봐도 1사부만 유독 호 용어 가공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는데 요 곡물 여기도 한 큰 이슈니까 한번 보시고 특히 이제 곡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분 생산품과 가공품인데 가공품은 일반적으로 식구류로 가죠. 식구류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물어보지 않았고 가공도만. 자, 그래서 곡물 자체는 일단은 16부터 출발하는데 근데 16 곡물이라고 무조건 16에 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의외로 되게 중요한 거
십류죠. 십류 각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줄기에 붙어 있는지 상관없으며 요거 나달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당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나달이 없으면은 곡물로 안 보죠. 만약에 나달이 없으면은 기타 식물 뭐 이런 데로 적당한 곳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나달, 십류는 나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호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하고, 근데 쌀이랑 퀴노아는 조금 예외 규정이 있죠. 쌀이랑 퀴노아는 왜냐하면 뭐 대체로 그렇게 좀 상거래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고, 쌀이랑 퀴노아가 뭐 식물학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래가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10류에서 요 주기정 두 개는 싹 발라서 무조건 만점 받아 주셔야 되고, 자, 11류 이제 곡물을 나달이 있는 곡물이 10류인데 요거 갈아버리면은 11류로 가죠. 갈고 구우면은 19류로 가고, 근데 갈기만 하면 11류로 가는데, 크게 보면은 1101부터 4까지 가고, 그리고 5부터는 곡물이 아니에요. 뭐 여기 보면은 감자, 채두류, 콩 이런 거죠. 그래서 곡물은 1부터 4까지만 이슈가 있대요. 이것도 근데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제가 문제에서는 요거 구분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11류 자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밀가루, 그다음에 요거 좀 그 입자가 고운 가루, 그보다 좀 큰 가루, 그리고 그 말고 나머지 가공한 곡물. 자, 그 다음에 제외 규정인데, 여기서도 제외 규정도 그냥 제끼지 마시고, 제가 제외 규정 엄청나게 많이 낼 거니까. 근데 배점은 약간 줄였어요. 기존에 1회 도곡보다. 제외 규정 배점이 너무 많으니까, 그, 학생분들끼리 점수 편차가 좀 나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안 적으면 안 되고, 요 제외 규정은 이제 한 개씩 다 적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얘는 이제 요거 3개 정도는 좀 이슈가 있어요. 여기 19015 조제한 고온가루, 부순가루 여기인데 중요한 거는 요거 조제. 지금 11류는 제분은 했지만 조제는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조제한 거, 그리고 여기도 19045 자체가 조제한 애들이죠. 조제한 거, 팽창하거나 볶거나 뭐 한 거. 그래서 얘네는 조제를 하면은 여기로 간다. 저희 16류, 2류, 16류도 비슷한 이슈가 있죠. 2류, 뭐 신선 냉장 냉동한 거 말고 뭐 굽거나 튀기거나 굽거나 뭐 프라이하거나 이러면은 16류로 가잖아요. 요것도 그런 비슷한 취지이고, 얘는 곡물 아니죠. 얘는 곡물 아니고 1, 4, 5 여기 채소. 여기도 조제한 거, 보존 처리한 거. 채소는 여기로 간다. 아까 보시면은 채소 얘기가 나오는 거는 11류 안에 뭐 감자도 있었죠. 감자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좀 채소도 좀 섞여 있으니까 이런 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재규정 쓰시는 것은 쓰시는 건데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좀 의미로 여기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 자, 물음 4. 여기 요 주규정은 총 이제 11류 주규정이 두 개가 붙죠. 하나는 11류에 가는지 안 가는지, 그리고 하나는 11류에 간다면 1101 아니면 2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마지막 주규정은 3이랑 4 중에 어디로 가는지. 근데 내용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전분, 회분, 함유량과 입자 고온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그 내용이에요.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자, 여기 전분함이랑 요거 회분함이랑 요거 되면은 기준 충족하면은 11류로 간다.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여기 과목에 따라 2류에 해당. 일단 11류로 분류하기로 했다. 전분, 회분, 함유량 오케이. 그러면은 금속망 채로 통과하는 비율에 따라서 101로 갈지 2로 갈지 아니면은 3, 4로 간다. 근데 1은 아까 밀가루와 메슬린 가루였고 2는 그 외의 거죠. 그래서 1이랑 2 어디로 가는지는 그냥 곡물 종류에 따라 가는 거니까 고온 정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금속만 채를 통과하는 비율에 보면은 밀가루, 다른 곡물 가루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1, 2, 0, 3, 4로 간다 했는데 그 말은 꼭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요 규정으로. 그래서 곧 부순알고 거친 가루란 옥수수는 2, 기타 곡물은 1.25. 그래서 크게 보면은 밀가루, 메슬린 가루랑 옥수수, 뭐 기타 곡물 요 정도로 구분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런 구분 마시고 그냥 요 주규정 두 개를 그대로 박아버리시면은 무조건 만점이 나오니까 그냥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규정을 그냥 좀 적어주세요.
곡물 이슈인데, 원래 여기다가 이제 19류까지 붙이면은 완벽하죠. 19류가 붙으면은 이제 끝인데, 물론 이제 19류 안 가고 21류로 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곡물은 이제 최대 가공도가 19류 정도로 가고, 참고로 19류에서 그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19025 하고 1905, 여기 빵이고 여기는 그 국수나 만두 이런 거죠. 근데 차이점이 뭐 당연히 제품 자체도 여기는 뭐 면 아니면은 만두 이런 거고, 여기는 이제 빵 베이커리 제품인데 과자 같은 거. 근데 크게 보면 이게 발효 여부거든요. 여기는 좀 발효한 제품 위주로, 여기 발효한 거는 1902호로 안 가요. 그런데 이거 그냥 혼자 보시고 답안에 발효라는 단어 적으실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2류 16류.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낼 거예요. 자, 일단은 2류 분류체계. 요거는 이제 요번 배점도 낮고 하니까 좀 묶어서 적으시는 요령이 필요하겠죠. 쇠고기, 돼지고기, 뭐 이렇게 신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 여기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있죠. 신선, 냉장, 뭐 냉동, 염장, 건조, 훈제, 가루로 만든 거. 얘를 딱 한 번만 적으시는 게 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요것도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문제가 나왔어요. 나중에 기출 가서 2001부터 요 밑에까지 다 적으세요 하고 배점이 10점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 적으라는 뜻이고, 근데 1부터 끝까지 적으라 했는데 배점이 뭐 3점, 4점 이래요. 그러면은 이거 요약해서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배점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여기 등장하는 요거 신선, 냉장, 냉동, 요 밑에 보면 뭐 이런 거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를 한 번만 적는 게 요약의 핵심이에요. 요거는 요번 모범 답에는 안 적었는데 보시고, 자, 서류계 4가지 유형인데 요거는 그때 저희 학원 모의고사 같은 데는 자주 등장하는데 뭐 나올까 싶어요, 솔직히. 근데 한번 보시긴 보셔야 되니까. 주로 식경에 사용하는 거, 의료용품 조제에 사용하는 거 하는데, 제 생각에 여기 4가지를 적는 게 아니라 여기 예시 있죠. 뭐 염통, 혀, 뭐 부신, 태반, 담낭. 여기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자, 요거는 그냥 한번 봐주세요. 그 서류계 4가지 분류. 그리고 요거 보실 때 중요한 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예시들. 여기 예시. 담당 부신, 태반. 여기 예시까지. 예, 관세율표에서는 예시가 좀 중요해요. 다른 과목에서는 예시가 별로 볼 일이 없죠. 근데 관세율표는 예시가 이제 되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16류 분류체계인데, 저번에 이거 1회차 때도 냈는데 완전히 제대로 쓰시는 분이 반도 안 돼서, 이거는 쓰실 때마다 이게 잘 보시면서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소시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인데, 모양 얘기하는 거, 모양. 소시지 같은 모양, 이와 유사한 물품인데, 요거 피랑 곤충, 여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그리고 크게 보면 제품이 두 종류죠. 소시지가 유사한 물품과 이들 물품을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소시지로 만든 조제 식료품까지. 그래서 여기 좀 단어를 왜 요약을 하신지 모르겠게, 이렇게 16년 같이 짧은 호 책에는 그냥 저만 하도 틀림없이 똑같이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 좀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1602랑 3에 조제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추출무가집인데, 여기 조제 보존 처리한 됐잖아요. 여기 뭐 그 밖에 육, 서류, 피, 곤충 이렇게 적으시면은 이건 점수 이제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조제 보존 처리한 게 핵심이에요. 조제 보존 처리는 뭐냐? 이류에 있는 거 이상으로 조제 보존 처리한 거. 신선, 냉장, 냉동, 뭐 그거 이상으로 조제 보존 처리한 거. 자, 그 다음에 자, 16류 주 1에서 아이고 좀만 1류에서 2류, 3류, 4류, 뭐 0504 그리고 여기 따라서 조제 보존 처리한 거 제외한다 했는데, 근데 그 이상 조제 보존 처리한 게 뭔지는 주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았죠. 그냥 조제 보존 처리라고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말 그대로 그 이상으로 하면 다 해당되니까. 인데 그래도 약간 예시는 줬어요. 예시. 이거 예시예요. 예시. 자, 첫 번째. 소시지나 이와 유사물품. 아까 1601에 있었죠. 그 다음에 요게
이게 좀 중요하죠. 요거는 조금 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튀긴 것, 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 요 정도. 여기는 그냥 한번 보시고, 여기는, 아이고, X 치면 안 되고, 그냥 보시고. 근데, 여기는 외우시고. 해서서 외우라는 말은 안 하는데, 여기는 외우시고. 뭐, 저 때는 막 석쇠로 구운 거 뭐 이런 말에서 끓이고, 증기로 찌고, 굽고, 튀기고,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 여기는 좀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추출물, 즙, 인내. 추출물이나 즙 그 자체가 조제한 거죠. 조제한 피착종 형태죠. 그래서 1601에 소시지가 있었죠. 근데 1603에는 추출물 즙이 있어요. 이게 뭐 종류별 결과로 보면 똑같은 애들이에요. 조제해서 소시지가 됐다. 조제해서 즙이 됐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주시고, 이거 균질한 거. 균질한 거도 이 조제의 일종으로 좀 보고, 균질한 거. 그래서 요 문제 나왔을 때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여기 균질한 조제품에 대한 주규정까지 딱 써주는 게 이제 활용 정점인 거죠. 요 균질한 요거 주규정을 잘 안 쓰실 것 같긴 한데, 쓰시면은 이제 HS는 글자 수가 많으면 배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록 소호주지만 배점은 저기 위에 있는 주규정보다 더 많겠죠. 자, 그 정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6류 주 2에서 요거 16류 주 2는 뭐 조제만 하면은 무조건 뭐 16류냐? 그건 아니고 육함유량이 20% 초과하는 것만 16류다. 가죠. 근데 그러면 함유량 중량을 언제 재야 되냐? 식품이니까 중량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재냐 하면 요거는 그냥 외운다기보다 알아만 두시면 되죠. 요거 해서서 원문 그대로예요. 유의해야 할 점은 위의 경우 중량은 제시 당시 조제품에 들어있는 중량을 말하고 조제하기 전의 중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했으니까 조제를 하면 중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중량 B가 변할 거 아니에요. 총중량이 줄어들고 육함유량도 총중량이랑 육함유량이랑 무조건 똑같이 줄어들 리가 없죠. 다르게 줄어들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시 당시 중량이고 조제하기 전에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에 만약에 수입 물건이다 하면은 한국에 물건 가져왔을 때 세관에 수입 신고할 때 중량이란 거예요. 수입 신고할 때 중량. 너희가 이거 뭐 프랑스에서 만들었어요? 프랑스에서 만들 때 중량은 아니었어. 그거 전혀 상관없다. 요거는 그냥 싹 한번 외워주시면 좋겠죠. 요런 게 해서서 외우는 요령이에요. 이런 거는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한 번만 보면 안 잊어먹을 것 같은데, 그쵸? 이런 게 또 부분 점수가, 저는 부분 점수가 크진 않는데, 관세율표에서. 그래도 적으면은 안 적는 것보단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번. 15부 주 9인데, 자, 이거 봉포사원 판관인데, 이거 암기를,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것도 못 외우고 가면은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요 문제 낸 거는, 자, 이제는, 아유, 주구장 겁나 기네요, 진짜. 다 보이지가 않네. 참고로 봉 프로파일 선까지는 규정이 거의 뭐 비슷해요. 봉에서 뭐 다 뭐 좀 뺀 애들이에요. 뭐 위쪽에 단조 이런 부분 다르겠지만, 자, 이만한데 이거 그 배점으로 치면은 이거 10점짜리예요. 봉 하나로 제대로 쓰면 봉 하나로 10점짜리니까 이거 날리면은 그냥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거 암기하실 때 요 괄호 있죠. 왜 괄호를 다 안 적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괄호가 이게 원래 영어잖아요. 원래 영어인데 영어에서는 괄호가 없는 게 많아요. 영어 쪽에 영어로 됐을 때는 괄호 자체가 잘 등장 안 해요. 근데 얘가 이제 요거로 번역이 되면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제 의미 변곡이 없으려고 번역 과정에서 괄호가 들어간 거예요. 거의 다 90% 이상이. 그러니까 괄호가 있다고 얘가 안 중요하고 중요성이 떨어져서 괄호 친 게 아니라 번역 과정에서 된 거니까 이거 괄호를 안 하시는 거는 전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괄호가 들어가면 기술 하실 때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머릿속으로 이제 그 하는데 이 괄호가 문장에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긴 한데 글로 보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머릿속으로 이게 기술할 때는 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데 중간에 뭐 저희가 지인들하고 대화할 때 뭐 괄호 지금 내가 말하다가 중간에 괄호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끼면 부자연스러워서 빼버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괄호 챙겨주세요. 저희가 하는 게 구술 시험이 아니잖아요. 기술 시험이니까 괄호까지 다 해주시고 참고로 만약에 못 적으시겠으면 괄호 존재라도 남겨주세요. 여기다가. 그래야지 채점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 밑으로는 뭐 프로파일 선판관 특이한 점 없으니까 제가 그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점수 나오는 답안과 그거를 좀 구분해 드리면 채점자는 어쨌든 요거 다 외워서 채점하시는 분 없고 그 교수님들도 어차피 모범 답안 보시면서 하실 거예요. 한 몇 장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외워서 하시겠죠. 근데 본인 머릿속으로 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 그 교정 있는 그대로 머릿속에 담고 채점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 막 본인은 시험 치는 본인은 의미가 똑같으니까 하면서 순서를 막 바꾸고 아니면 뭐 괄호를 막 여기 뒤로 빼고 본인은 이제 내 시험은 나만 보니까 그래도 할 수 있죠. 근데 채점하시는 분은 이게 요거에서 변형시키면은 안 정확하네. 1차적으로 안 정확하고 그러면 이 채점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좋은 점수가 절대 안 나와요. 여기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채점을 하면은 이 채점자는 쭉 다 읽고 그 다음에 여기 1점 여기 1점 이렇게 안 하고 쭉 다 읽고 만점이 8점이면 7점 이렇게 갈 건데 여기 중간에 얘를 막 뒤로 빼고 순서를 바꾸고 괄호를 막 짜집고 자기 말로 바꾸고 채점자가 그렇게 친절하게 채점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규정을 물 흐르듯이 있는 그대로 써내려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번 자기 말대로 짜집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좀 바꾸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작정하고 처음에 뭐 예를 들면은 작년에 기본 강의할 때나 뭐 심화 강의할 때 그때부터 벌써 막 이 순서를 바꾸시는 분이 계세요. 올해는 제가 그때는 이게 사실 그렇게 이제 바꿨을 때 내용의 차이가 없으면 배점의 점수가 똑같아야 되는 건 맞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주교정도 오리지널 그대로 적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은 요거 위쪽에서는 요거 형조라는 거 여기 좀 차이점이고 밑에는 뭐 봉에서 다 뭐가 빠진 거죠. 선은 콜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앞면 인발 단조는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좀 차이 있죠. 봉 프로파일 선은 거의 막 똑같아요. 규정이. 혹시 모르겠으면은 그냥 봉을 이제 다 적어버려요. 다 적고 여기 혹시 가서 모르시겠으면 여기만 봉으로 바꾸고 그냥 그대로 적어버려요. 뭐 몇 점이라도 나오겠죠. 그 정도로 유사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판시트 스트립 박인데 참고로 판시트 스트립 박은 여기 두께가 두껍고 덜 두껍고 덜 두껍고 얘는 0.05mm 이렇게 되게 얇은 거 그렇게 되면 박인데 여기도 뭐 특이한 거는 없어요. 특이한 건 없고 오히려 판시트 스트립 박은 평판 압연 제품, 철강제 평판 압연 제품에 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철강제 평판 압연 제품이랑 동이랑 뭐 이렇게 판시트 스트립 박 이거 그냥 뭐 같이 적어놓은 보시고 뭐 비교하는데 공통점 차이점 일부러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좀 이런 식으로는 묻지 않을 것 같아요. 15분은 비교 제가 저번 1회차 때도 비교 문제가 있긴 있는데 거의 배점은 거의 안 했어요. 이게 뭐 억지 비교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다 적으실 수 있으면 좋고 되게 비교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과는 당연히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요거 20점인데, 뭐, 분량이 20점 치고 좀 많아요. 많은데, 그냥 낸 거는 어차피 다들 이제 완전히 다 적으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갖고, 여기 좀 다 적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출제를 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 9시부터 강평을 좀 찍었는데, 이제 통관, 원래 저희가 관사들이 통관이 오전에 좀 바빠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이제 1회차인데 저희가 이제 4분의 1 범위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통칙과 주랑 호를 있는 그대로 다적 기술하시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해서서는 1회 똑보다 비중이 더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채점을 조금 더 이제 약간은 더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랑 호로만 하니까 1회차 때는 제가 뭐 그 오해를 그러니까 호 같은 경우도 배점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한 개라도 적으면은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2회독 때는 배점을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 대한 배점을 약간 내리고 조금 더 깐깐하게 채점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는 근데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1회차 때는 뭐 했었어도 배점이 좀 없진 않아서 좀 있었어요. 근데 2회차 때는 철저하게 주랑 호랑 그리고 해설서는 아까처럼 그냥 뭐 이게 암기하는 해설이 아니고 주랑 호에 대한 보충적 설명의 해설 그런 것만 배점 낮게 해서 출제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진짜 이제는 하루에 4시간 이상씩 HS 공부 꼭 하셔야 되고 제가 그 채점할 때 첨삭할 때 총평도 조금 더 독하게 나갈 거니까 또 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악의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원래 제가 말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1차 시험 다 보신 분들도 고생하셨고 2차 4분의 1 범위부터 저희 또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